오늘 저희가 파헤칠 주제는 수목 전정, 그러니까 가지치기랑 건강관리, 그리고 상처 도포제에 대한 과학적 가이드거든요. 딱 핵심 팩트 4가지만 속사포처럼 쏟아내겠습니다. 첫째, 전정의 절대 원칙, 주름진 지피 윤기선, 그리고 불룩한 지륭, 여기는 무조건 살리는 자연 표적 가지치기가 정석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굵은 가지를 자를 때 절대 한 번에 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피가 찢어지는 걸 막으려면 무조건 초절, 차절, 종절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잘라야만 합니다. 셋째, 시기와 수종 문제죠. 강하게 가지를 치는 강전정은 나무가 쉬는 겨울에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풍나무나 자작나무처럼 이른 봄에 수액이 막 뿜어져 나오는 나무들은 그 시기를 반드시 피해야 하고요. 또 벚나무는 상처가 금방 썩어버려서 애초에 약전정이 원칙입니다. 네, 마지막 넷째는 상처 도포제 팩트 체크입니다. 흔히 쓰는 페인트나 콜타르 이런 거 나무한테 절대 금물입니다. 맹독이나 다름없거든요. 원줄기를 자르거나 벚나무처럼 취약한 경우에만 그 티오파네이트 메틸이나 테부코나졸 성분의 검증된 도포제만 발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다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약이었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그쵸. 이제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이 룰들이 대체 왜 작동하는지 그 나무의 놀라운 생존 메커니즘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손이 베이면 세포를 증식시켜서 새살을 돋게 하잖아요. 복구하는 재생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가지를 톱으로 자를 때도 나무가 당연히 재생할 거라고 착각하는데 나무는 재생을 안 한다면서요. 재생이 아니라 그 거대한 방어벽을 세워서 부패균을 가둬버리는 아주 치열한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치료가 아니라 고립이다. 오,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럼 가장 먼저 지피 윤기선과 지륜부터 파고 들어보죠. 여기를 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일단 해부학적으로 이 부위가 단순히 껍질이 접힌 주름이 아니거든요. 줄기의 목재 조직이랑 가지의 목재 조직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엄청 견고하고 복잡한 경계선이에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 지피윤기선 안쪽에 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즉각적으로 화학적 방어 물질을 쏟아내는 핵심 보호대가 막 겹겹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선으로 자르라는 가이드라인도 결국 이 화학적 무기고를 온전히 남겨두기 위한 기하학적 계산인 셈이죠. 만약에 미관상 깔끔해 보이겠다고 줄기에 바짝 붙여서 잘라버리면 그 핵심 보호대가 날아가 버리겠네요. 그렇죠. 나무의 가장 강력한 1차 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병원균이 상처 부위를 통해서 나무 기둥에 수직 물관을 타고 쑥 내려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뻥 뚫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치명적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굵은 가지 자를 때 그 3단계 절단법, 무거운 가지를 위에서 한 번에 썰어내리면 가지 무게 때문에 톱질 끝나기도 전에 확 꺾여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엄청난 인장력을 생각하셔야 돼요. 가지 아래쪽 섬유질이랑 기둥의 숲이, 즉 껍질이 아주 질기게 연결돼 있거든요. 가지가 꺾이는 순간 기둥 아래쪽으로 껍질이 수십 센티미터씩 쫙 찢겨 나갑니다. 그래서 절단 부위에서 한 30cm 떨어진 곳에서 아래쪽을 먼저 3분의 1 정도 위로 썰어 올리는 그 초절 단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찢어짐의 한계선을 물리적으로 미리 끊어놓는 거군요. 네, 그러고 나서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자르는 차절로 그 무거운 덩어리를 분리해버리죠. 무게라는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야 비로소 아까 말한 화학적 방어선에 맞춰서 깔끔하게 깎아내는 종절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놀라운 방어 기작으로 넘어가 보죠. 구획화라는 아주 극단적인 방식을 택합니다. 구획화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영어로는 코딧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수목의 부패 구획화 이론인데요. 상처가 나면 부패균이 퍼지는 걸 물리적 화학적으로 가두는 겁니다. 나무는 총 4개의 벽을 순차적으로 치기 시작해요. 벽을 쳐요. 네. 첫 번째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물관을 막아버리는 벽. 두 번째는 나이테의 경계면을 따라 쳐지는 방어선입니다. 적이 나무 중심부 안쪽으로 파고드는 걸 막아요. 세 번째는 방사 조직을 변화시켜서 좌우 확산을 막는 벽입니다. 타닌이나 페놀 같은 맹독성 화합물을 목재에 꽉꽉 채워 넣어서 죽음의 바리케이드를 치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구획화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4번째 벽이에요. 흔히 칼루스, 유압 조직이라고 부르는 꺽질의 형성이죠. 앞에 3개의 벽은 원래 있던 조직을 변형시키는 거라면
네 번째 벽은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둥글게 막 말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형성층에서부터 둥글게 말려오면서 절단면 전체를 두껍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나무 스스로 자라난 모양 자체가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V자형으로 뻗은 협각까지요. 내포숲이라고도 하던데. 아, 그게 겉보기에는 세력 좋고 튼튼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좁은 틈새가 아주 치명적인 기계적 결함입니다. 너무 좁다 보니까 껍질이 밖으로 못 밀려나가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맞닿아 버리거든요. 목재가 단단하게 결합된 게 아니라 그냥 껍질 두 개가 억지로 맞대어진 채로 위태롭게 서 있는 거네요. 네, 그 좁은 틈으로 빗물 고이면 썩기 십상이고요. 특히 겨울에 그 물이 얼메스와 팽창 때문에 틈새 안쪽에서 쐐기처럼 쪼개버리는 힘이 생깁니다. 와, 거기다 강풍 불어서 막 흔들리면 지렛대 원리 때문에 거기가 쩍 갈라지겠네요. 어릴 때 미리 잘라주거나 축소 전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하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논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 있고 유압 조직으로 덮어버린다고 그토록 강조했는데 왜 도포제를 발라야 한 해 만에 전문가들끼리 싸우는 겁니까? 사실 최신 학계 기조는 딱 그겁니다. 자연 표적까지 치기 잘했고 나무가 건강하면 도포제는 아예 필요 없다는 쪽이 대세예요. 오히려 방해된다고요? 인간이 발라놓은 인위적인 덮개가 네 번째 벽인 칼루스가 자라는 걸 막거나 안에 습도를 너무 높여서 부패균 살기 좋은 온실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또 자료를 보면 바르지 않으면 나무가 죽어버리는 예외 상황들이 뚜렷하게 있잖아요. 네, 그 첫 번째 절대적인 예외가 바로 가지가 아니라 원줄기, 기둥을 썰어냈을 때입니다. 원줄기 잘려나간 넓은 단면은 부우균이 며칠 만에 심재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고속도로예요. 이때는 도포제를 두껍게 발라서 물리적, 화학적 인공 방수포를 씌워주는 게 필수입니다. 수종 자체의 한계도 있었죠. 오프닝 때 말한 벚나무 같은 경우요. 네, 오동나무나 범나무는 목재 밀도가 엉성해서 화학전 속도에서 균한테 밀려버려요. 자르자마자 즉시 도포제를 발라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도포제 발라야 하는 건 알겠는데 뭘 바르냐는 거죠. 옛날에는 막 콜타르, 공사장에서 남은 페인트 이런 걸 생명체의 속살에 막 들이부었잖아요. 정말 생리학에 대한 무지가 낳은 최악의 관행이었죠. 이런 공업용 화학물질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상처를 치료해야 할 살아있는 세포들을 도리어 태워 죽인다는 겁니다. 아, 그 칼루스를 만들어야 하는 세포들이요? 네. 껍질 바로 안쪽에 형성층이라고 아주 얇은 세포 분열 막이 있는데 페인트의 신나 성분이나 아스팔트 톡성이 이 형성층을 까맣게 괴사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수목의학계에서 엄격하게 권장하는 건 오직 티오파네이트 메틸이나 테부코나졸 계열의 전문 도포제뿐입니다. 이름이 어려운데 얘네는 그럼 페인트랑 다르게 어떤 식으로 나무를 돕는 건가요? 병원성 진균의 세포 분열이나 세포벽 합성만 딱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정밀 타격 살균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분은 막아줘서 형성층 세포는 촉촉하게 보호하죠. 무차별적으로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적군만 억제하면서 칼루스 세포는 더 잘 분열하게 돕는 아주 똑똑한 화학적 조력자네요. 나무 스스로 감당 못하는 극한 상황일 때만 이런 검증된 물질로 살짝 지원 사격해주는 거, 이게 과학이 말하는 완벽한 밸런스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톱날의 각도부터 도포제 성분까지 이 모든 게 결국은 인간의 통제가 아니라 수천만 년 진화해온 나무의 생존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단순히 가지에 예쁘게 자르는 요령이 아니라 이 거대한 생명체가 물리적 하중과 미생물에 어떻게 맞서 싸우는지 역학과 생물학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치열하고 흥미로운 지식이 여러분의 산책길 풍경을 새롭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